그래서 네. 그게 미분양이 나고 그때 처음으로 아 나도 월세 받는 거를 조그만 걸 사보고 싶어 한 게 그게 한 15평이 6,200만 원 그 정도 했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남은 돈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받아야 돼. 저는 그 당시도 대출이 무서웠어요. 오늘은 저희가 어려운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네, 손님이에요. 이분은 아는 분들은 말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연락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부동산계 고수십니다.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미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분을 저희가 처음 2016년 초에 만났어요. 그죠? 그때 처음 만났고 그때도 이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더 배우겠다고 이제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그때 김밥 옆에서 나눠줬나 봐요. 맞아요. 김밥 네, 나눠주고 책 나눠주고 책 나눠주고. 네. 아 그때 이미 스텝이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부동산 유명한 카페 스텝을 네, 하고 네. 계셨는데 스텝 하고 네. 계셨고 우리는 그 강의를 들으러 간 거예요. 네, 수강생으로. 네. 그때 되게 재밌게 배우고 맞아요. 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했던 네. 때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2016년이니까 진짜 시간 오래됐네요. 7년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때 강의하시던 분들이 진짜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뒤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산으로 네.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별로 없었죠.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네. 그때는 투자를 많이 직접 했던 분들이 직접 강의를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기도 네, 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하시고, 강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듣는지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강의를 듣고 그런 강의를 가지고 자기가 첫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이제 투자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좋은 봐요. 와, 근데 미담님은 묻어나오시네요. 2016년 이전에도 강의를 맞아요. 들어보셨던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강의를 들었다기보다는 그 당시는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수도권에 그 투자하는 거를 카페를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 당시는 강의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었고 이제 카페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쓴 글과 나의 그러니까 저야 뭐 이제 원래는 지방에 살고 있었다가 2011년도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면서 수도권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역세권이 중요하다, 뭐 작은 평수가 괜찮다, 갭이 얼만큼 줄었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살 수 있다는 거를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폐쇄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는 서로 분위기였어요. 자기 네, 노하우를 맞아요. 나눠주고. 자기 노하우를 나눠주고. 네. 적폐들끼리 서로 그럼요. 네. 서로 돕자. 네, 그때는 2013년도 수도권이 조금 움직일 때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네에 사람들을 만나도 물어보잖아요. 부동산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다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맞아. 네, 말리던. 맞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둥. 네. 첫 번째, 평범한 가정주부셨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사실 다른 투자도 많았는데 또 하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다. 맞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관심은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대학교 다닐 때 다닐 때요? 너무 아니, 투자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네. 약간 사람이 기본적인 심리가 뭔가를 돈을 조금 넣어서 뻥튀기 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아마 대학 다닐 때 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모델하우스 앞에 네.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서 줄 서가지고 피를 받고 1,000만 원을 피를 받고 판대.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대학 때 그냥 뭐 과외를 하러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 돈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돈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부동산이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그때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도 나중에 돈이 좀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대출을 왕창 내가지고 집을 결혼도 샀죠. 일찍 하셨잖아요. 네, 결혼도 일찍. 27살 했으니까. 네. 그 27살 때부터 결혼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돈이 너무 없어서 돈 1,000에 30짜리 월세를 신혼집으로 1000에 얻었어요. 30. 네, 1,000에 30을 1000에 30. 얻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집에 살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이런 집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메인 아파트 작은 거라도 사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런 걸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여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세를 끼고 미리 사놓으면 현재 들어갈 돈도 적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쵸. 그래서 이제 첫 집을 장만한 거죠. 야, 대단하다. 1년 동안 그 과외를 그때는 전문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아서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이제 과외로? 네. 기존에 있던 돈하고 맞춰서 그 1억 3천짜리 집을 새낀 걸 샀어요. 7,500에 새가 들어있는 집을 샀어요. 그러면 6,500 정도의 투자. 네, 6천만 원, 5,500. 5,500. 계산 똑바로 하셔. 네, 깜짝 놀랐네. 여기서 수학 실력이 나타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1,0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했었고, 그리고 당장 들어갈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저희는 이제 1년 뒤에 들어갈 집을 사고 싶다 말을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에 세를 끼고 있는 걸 사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집을 샀죠. 그게 몇 년? 2004년도. 2004년. 20년 전입니다. 예, 2004년도에 첫 집을 그런 식으로 샀어요. 이제 그때는 대출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무서워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했잖아요. 잔금을 하고 이제 그 당시는 남편이 직장이 조금 보증이 안 되는 직장 있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대출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돈을 이제 가족들이 조금 빌려줘서 잔금을 해서 그 돈을 3년 동안 이제 갚았어요. 열심히 갚았어요. 네. 열심히 갚았어요. 이제 부채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저희 집이 하나가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을 하면서 우선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2010년도에 이제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저희가 집을 팔고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을 파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내 집이 없어졌으니까. 집이 없어져서? 네. 집이 없는 게 되게 허무했어요. 그래서 판 날 단지 내 부동산 말고 그 옆에 부동산을 한번 가봤어요. 돈이 조금 남으면 하나를 사놓고 올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혹시 집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나 집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 왜 전세 사니? 물어보면 저 집이 다른 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동산을 갔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걸 알았어요. 거길 갔더니 창원에서 부산에서 아줌마들이 와서 10채씩 산대요. 그때가 왜요? 이제 시작할 때인가요? 지방? 네, 그쵸. 지방 그때 제가 대구 살때 왔었는데 대구 부동산이 시작할 때였어요. 네, 시작할 때였는데 창원이랑 부산 쪽에 부동산에서 돈을 번 아줌마들이 대구에 갭 투자를 하러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갭 투자의 개념도 몰랐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집을 산 거는 새 끼고 샀지만 실거주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집을 사나요? 물어봤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뭐 여기가 이제 나중에 역도 생기고 그리고 뭐 전세가 8천인데 매가가 9천이라 1,000만 원이면 산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때로 와서 사니까. 예. 와서 몇 채씩 산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주택자가 중과세였어요. 다주택자 중과세였는데 이명박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풀었어요. 네, 지방에 지방에 이렇게 된 주택들을 사게 되면 이걸 이제 중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책이 아마 나왔던 그런 것 거 같아요. 있었어요. 네, 그런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집을 팔았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다시 받았어요. 사장님, 내가 집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이상한데 우리는 수도권에 가서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모자랑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집을 살 수 있어요? 물었더니 그때 그 사장님 그랬어요. 그럼요. 1억 5천짜리 집을 1억 2천에 전세를 맞춰서 산대요. 그때 제가 집을 3천만 원 주고 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게 아마 갭 투자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거죠, 그때. 그래서 그럼 저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고는 집을 거기다가 한 채를 사놓고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수도권은 굉장히 장이 안 좋았어요. 2011년도 그렇죠, 자체는 네. 왜냐면 그때는 저희 동네를 지나가면 인천의 청라, 나 송도에 미분양이 너무 많고 전세가 7천만 원이어서 34평 새 아파트의 전세가 7천만 원. 전설 같은 일이다. 네. 새 아파트인데.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기는 어디길래 전세가 7천만 원이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플랜카드가 정말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맨날 이렇게 하우스 투어 맞아. 그때 맞아. 예, 그때 그런 하우스 방송이 맨날.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수도권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진 집을 이제 계속 시세 체크를 하게 된 거죠. 대구에 사놓고 온 집을. 근데 실거래가를 계속 보는데요. 걔네도 이제 실거래가가 올라오긴 했어요. 지금처럼 뭐 한 달 안에 신고는 아니지만 등기를 치고 나면 거래가액이 올라가는데 저는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테나를 꽂아놨기 때문에 계속 보게 계속 되는 체크를 한 집이니까.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마침 상승장이야. 맞아. 시기가 그러니까? 괜찮았던 게 그때 맞아요. 2009년에 부산 창원 요 경남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네, 네. 2010년도에 그때 대구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네. 광주도 그때쯤 올랐고 네, 네. 그때 딱 좋았네요. 다행히. 네, 네. 안테나 근데 그것도 일단은 욕망이 있어서 그쵸, 내가 그쵸. 이렇게 해서 돈 벌겠다는 그 욕망이 있어서 그거를 딱 욕망이 실행까지 있었는데 옆에 아줌마 때 네, 너무 떼부대를 충격적이었던 또 거죠. 그러니까 온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괜히 오진 않았을 거야. 저 그쵸. 멀리서 그치. 돈 벌러 왔겠지. 네. 그래 나도 그러면 참여해서 돈 벌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 이 서울장이 움직이기 전에 천안에서 이제 그 미분양 난 전단지를 저희 집에 받았어요. 저희 집에 집에? 이제 제가 천안 미분양이 천양 얼마나 안 미분양이 팔렸으면. 얼마나 안 팔렸으면 그 천안 미분양이 이게 저희 그 아파트에 그 수도권까지 와요? 네 와요. 네. 얼마나 안 네. 팔렸으면. 네. 진짜. 천안 미분양이 왔었어 이렇게 신문에 끼어서. 근데 제가 또 그것 때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고를 봤는데 그때는 어떠냐면 소액 아파트 임대 수익률에 관한 광고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박하게 나 대구에 집이 한 채 있지. 그리고 나 지금 여기 전세 우선 살고 있지.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 이거 임대 수익률이 얼마지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저기 궁금하다.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그게 지금 배방역의 배방 3점 그린코어예요. 왜 갭 투자자들이 엄청. 네, 그래서 그게 미분양이 나고 그때 처음으로 나도 월세 받는 거를 조그만 걸 사보고 싶어 한 게 그게 한 15평이 6,200만 원 그 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남은 돈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받아야 돼. 저는 그 당시도 대출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가지고 그걸 그냥 온전히 대출 안 받고? 네, 6천 얼마 200만 원을 넣고 이제 월세를 받았던 거죠. 그게 아마 이제 그 대구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보고 그걸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얼추 기억에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일반 가사를 팔고 일반 가사를 팔고 그걸 샀는데 그걸 보고 있는 동안 한 2년 동안 이제 수도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월세를 잘 받았어요. 이제 내가 갭 투자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2013년도부터 이런 걸 조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15년도에 아마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팔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천안, 이제 천안 거를 팔아서 그때 갭 투자를 천안도 그때 올랐어. 천안도 네, 제가 먼저 팔았을 올랐죠. 때는 올랐어요. 네. 그래서 9,600만 원 정도에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와우.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니까 이제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지. 그러면서 좋은 경험이 됐네요. 네, 근데 그 대구 아파트 오르는 게 아마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희 신랑한테 늘 하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수도권에 와서 전세 살 게 아니었어. 전세금으로 저 갭 투자 10개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포인트였어요. 맞아. 그래, 그 얘기를 늘 했어요. 차라리 월세 살고. 차라리 월세를 살고 늘 저렇게 저거 10개를 샀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 그 당시는 다주택자 중과가 안 풀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험을 걸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하기에는 좀 겁이 났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오를 줄도 몰랐으니까. 몰랐어요. 네. 그 경험이 그렇게 없으니까 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쵸. 그런 거지. 한번 봤던 게 있어서 나 다음에 저런 기회가 있으면 꼭 그래야지.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우리 신랑한테 늘 얘기했어요. 저는 저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저걸 하고 싶어요. 꼭 저희 집을 월세를 살고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2015년도에 했어요.
아 진짜 했어요 네. 이제. 네, 실행까지 이제. 했어. 실행까지. 네, 그 사이에 저희 집도 이제 경기도에 그 아주 왜 바닥을 치면서 제일 원래 바닥 칠 때 사는 건 1층이에요. 그렇죠. 네, 바닥 칠 때 1층을 샀어요. 아주 최저가에 사서 2년 정도 보유하고 살다가 상승장 탈 때 저희 집을 최고가에 로열층 가격으로 팔고 그 그렇죠. 돈을 싹 네. 모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갭 투자를 1년 동안 했었어요. 월세로 들어간 다음에. 네, 월세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요즘 우리 봉쿠스 멤버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기에 1층을 후려쳐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안 1층 팔려. 안 팔리니까. 이게 이제 매도자가 급하니까 네. 더 후려쳐서. 네. 근데 그거를 상승장 때는 제가 재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매물이 니즈가 없으니까. 있기, 니즈가 매물이 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네. 완전 개꿀팁인데. 이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네, 많은 재미나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첫 그런가요? 질문에서 지금 엄청난 노하우들이 다 그러니까 나왔어요. 어떤 계기로 대학교 다닐 때 네, 사람들이 그죠. 분양시장에서 네. 줄 서 있는 거 보고 네.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네, 네. 딱 느꼈고 네. 근데 그리고 결혼하면서 네. 집이 좀 어려운 네. 그런 집을 했더니 아니야 난 내 집을 갖고 싶어 이 그렇죠. 욕망을 그게 있었어요. 실현을 하셨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서 부동산 소장님들 소개로 네, 갭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된 갭 거죠. 투자를 네. 했고 이게 좋은 딱 이제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실현을 근데 계속하면서 또 좋은 어떻게 경험치도 보면은 얻고 무대포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네. 무서움도 있었지. 네. 그죠? 그치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맞아. 뭔가 이렇게 지르게 되고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얘기하면 할수록 이분은 참 투자자인데 탄탄하다 내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그런 경험 덕분이었네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개꿀팀 나가는데 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 개수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좋아요 안 올라가면 방송 끕니다. 지금 좋아요 누르는데 1초 안 걸려요. 지금 여기서 팁 하나 나왔잖아요. 바닥장에서는 상승장 아닌 하락장 혹은 보합에서도 괜찮아요. 그때는 1층 아니면 탑층 이런 거 후려쳐서 맞아요. 산다. 근데 요즘은 탑층은 할인이 잘 안 돼. 맞아요. 요즘은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찾는 아파트.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탑층이 층간소음 없다고 오히려 탑층만 찾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은 근데 대부분 안 찾아. 네, 맞아요. 1층은 진짜 안 나중에 찾아요. 1층은 딱 특정 수요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지. 맞아요. 급하지만 않으면 제가 받을 수 있어요. 1층은. 또 다음 질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미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갭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공부를 또 많이 하셨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초기 부동산 공부는